안녕하세요. 저는 30 후반의 여성입니다. 최근에 임신하게 되어 엄마로서 새롭게 태어난 기분입니다. 가족들과 대화하다 보면 과거의 일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 우리 가족이 겪었던 일 중 가장 큰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이야기를 하니 가족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담삼아 사연을 한번 보내보라는 말이 나와 정말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가족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담삼아 사연을 한번 보내보라는 말이 나와 정말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1명 정도는 문제아가 있죠. 결혼으로 맺어진 사이든 내 핏줄이든 말이죠. 저희 집안에도 그런 사람이 1명 있었습니다. 동생의 남편인 제부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부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럼 제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제부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럼 제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사실 저와 남편은 우연한 사고로 만난 인연입니다. 어느 날 저는 혼자 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었는데 차가 고장나서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지금의 남편이 나타나서 곤란에 처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때 받은 도움에 감사해서 명함을 받았고 그 후로 계속 연락을 나누다 연인이 되었습니다. 결혼까지 약속하고 의견 다툼 한 번 없이 결혼을 허락받았습니다. 그 후로 계속 연락을 나누다 연인이 되었습니다. 결혼까지 약속하고 의견 다툼 한 번 없이 결혼을 허락받았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결혼을 허락해주신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부모님께 남편에 대해 이야기하니 이미 많은 얘기를 들으셨기 때문인지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민씨가 결혼을 허락받겠다고 인사를 드리러 집으로 오겠다고 하니 엄마 아빠는 언제가 좋으세요? 결혼 허락은 이미 우리한테는 사위나 다름없는데 괜히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 없이 편하게 오라 그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혼 허락은 이미 우리한테는 사위나 다름없는데 괜히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 없이 편하게 오라 그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저보다 먼저 결혼한 동생과 제부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에 결혼을 할 사람으로서 저희가 한번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도 변호사 제부가 저를 마치 자기 동생처럼 대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도 변호사 제부가 저를 마치 자기 동생처럼 대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이번에 제 남편을 검증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참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처형이 결혼할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따져봐야겠다는 생각에 결혼 선배로서 저희가 한번 검증해 볼게요. 언니가 남자를 제대로 알아 순진한 언니가 누구랑 결혼하는지 우리가 제대로 따져봐 줄게요. 볼게요. 언니가 남자를 제대로 알아 순진한 언니가 누구랑 결혼하는지 우리가 제대로 따져봐 줄게요. 그러니까 형님, 너도 화 풀어. 그런 남편으로 인해 저도 겨우 참고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참아야만 하는 제 마음도 편하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저희 부모님께서 제부와 동생의 행동을 보시곤 일부러 자리를 일찍 끝내주셔서 동생 내외의 꼴보기 싫은 모습을 더 보지 않아도 돼 다행이었습니다. 일부러 자리를 일찍 끝내주셔서 동생 내외의 꼴보기 싫은 모습을 더 보지 않아도 돼 다행이었습니다. 그래도 곱씹어보니 정말 괘씸하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결혼할 사람에게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건지. 앞으로 가족이 되어야 할 사이에 결혼 전부터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생 내외가 나중에도 실수를 할까 싶었던 저는 그날 일을 짚고 넘어가려고 동생에게 전화를 했죠. 동생 내외가 나중에도 실수를 할까 싶었던 저는 그날 일을 짚고 넘어가려고 동생에게 전화를 했죠. 너 그날 제부랑 일부러 누구 파혼시키러 온 거야? 뭐야? 내가 그날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무슨 소리야? 또 우리가 뭘 대체 무슨 생각이면 어떻게 가족들 사람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굴어? 그럴 거면 오지나 말지. 진짜 왜 그러는데?
부모님도 참견 안 하시는 내 결혼을 두 사람이 왜 그러냐고. 아마 언니 정말 말 이상하게 한다. 왜 그러는데? 부모님도 참견 안 하시는 내 결혼을 두 사람이 왜 그러냐고. 아마 언니 정말 말 이상하게 한다.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냥 말면 마디 좀 한 것 가지고 왜 그래. 그러게 엄마 아빠가 가만히 계시니까 우리라도 언니 결혼 걱정하느라 그런 거지. 언니는 걱정해줘도 난리야.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내가 책임질 결혼이야. 결혼을 해도 내가 하고 이혼을 해도 내가 하는 거지. 제부랑 내가 회방 놓는다고 내가 결혼을 안 하겠어. 결혼을 해도 내가 하고 이혼을 해도 내가 하는 거지. 제부랑 내가 회방 놓는다고 내가 결혼을 안 하겠어. 됐고, 앞으로 식구 될 사람이야. 너한테는 형부가 될 거고 제부한테는 손님동사 되니까 둘 다 앞으로 행동 똑바로 해. 제부한테도 앞으로 조심하라고 똑똑히 전해 알겠어. 그냥은 넘어갈 수 없었던 저는 그렇게 동생에게 단단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 정도 말을 했으면 동생도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했죠. 저는 그렇게 동생에게 단단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 정도 말을 했으면 동생도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했죠. 그리고 저는 결혼 준비를 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동생이 저희 커플과 다 같이 보자며 연락이 오더라고요. 다들 바쁜 와중에 갑자기 왜 그러나 싶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별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왜 그러나 싶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별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이미 결혼이 확정돼 결혼 준비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 저번처럼 더 이상 트집을 잡을 거리도 없을 테고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 조심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저번에 화를 낸 일로 두 사람이 저희에게 사과를 하려는구나 싶었어요. 저는 제가 저번에 화를 낸 일로 두 사람이 저희에게 사과를 하려는구나 싶었어요. 안 그래도 직접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저는 두 사람에게 지난 일에 대한 사과를 들을 생각으로 남편과 같이 동생 부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부가 냅다 호칭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쪽이랑 나랑 우리랑 같은 고향 사람이더만. 그럼 우리가 원래라면 형님 동생 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맞지. 그쪽이랑 나랑 우리랑 같은 고향 사람이더만. 그럼 우리가 원래라면 형님 동생 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맞지. 세대가 좀 차이 나긴 한데 동네가 좁으니 몇 달이 건너면 알 수도 있으니까. 아 근데 내가 동생한테 손이 동서라고 형님 거리면 아 이래저래 족보가 꼬이지 않겠어? 동생도 나이 많은 내가 형님이라고 높여 부르면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거 아니야? 그리고 나도 나이가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 아무래도 동생한테 하대 들을 만한 위치도 아닌 것 같은데 거 아니야? 그리고 나도 나이가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 아무래도 동생한테 하대 들을 만한 위치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뭐 장인 장모님 입장도 있으시니까 어른들 앞에서는 나한테 동서 취급하면서 말 편하게 하고 평소에 우리끼리 있을 땐 나한테 존대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저희 남편 보고 형님이라고 못하겠다는 제부는 되려 윗사람인 제 남편에게 자신을 형님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못하겠다는 제부는 되려 윗사람인 제 남편에게 자신을 형님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 부모님 눈치를 보긴 하는 건지 그 앞에서만 말을 놓으라고 말이에요. 장난하는 건가 싶어 가만히 있던 남편 대신 제가 따져 물었어요. 제부, 지금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집안 내에서 지켜야 하는 약속이 있고 위기질서라는 게 있는데 지금 나이 가지고 따지는 게 어딨어요? 그럼 제부 나한테는 왜 처형이라고 존대해요? 위기질서라는 게 있는데 지금 나이 가지고 따지는 게 어딨어요? 그럼 제부 나한테는 왜 처형이라고 존대해요? 그러면서 지금 제 남편만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아이 그게 아니라 처형은 처형인 거고 내가 손이 똥싸한테 형님이라고 하면 그건 누가 들어도 윗사람 대접하는 거 아닙니까?
나이로나 직업으로나 제가 윗사람 대접받아야 맞는 건데 고작 동서지간이라고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제가 윗사람 대접받아야 맞는 건데 고작 동서지간이라고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건 아닐 텐데 제부는 계속 그런 억지를 쓰더라고요. 그런 제부의 모습에 기가 막혀 한마디 더 하려는데 정작 무시를 당하는 제 남편은 웃고만 있었죠. 아무튼 동생 내 말 잘 알아들었지. 나는 앞으로 동생이라 부를 거니까 앞으로 나한테 형님 대접받을 생각하지 마. 예, 그럼요. 나는 앞으로 동생이라 부를 거니까 앞으로 나한테 형님 대접받을 생각하지 마. 예, 그럼요. 제 고향 선배님이신 때 제가 눈치껏 잘하겠습니다. 열이 풀풀 나려는 저와 달리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기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의 세계가 원래 다 이런 건지 저로서는 도저 않았습니다. 남자들의 세계가 원래 다 이런 건지 저로서는 도저. 올라오고서부터 자주 저희 남편을 부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자영업자이며 바쁜 일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이모는 자기 편할 때마다 불러내며 안달이 났었습니다. 이 이모는 늘 저희 남편을 자기 밑으로 생각하는 듯이 보였으며 같은 집안 사위의 동양 사람이라서 그런지 가족 간 위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는 듯이 보였으며 같은 집안 사위의 동양 사람이라서 그런지 가족 간 위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이모는 세차 일을 하는 저희 남편을 항상 자기 멋대로 규정하고 무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동생이 학창시절에 어땠을지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동생이 학창시절에 어땠을지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세차 일이라는 것은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그냥 사람이 멀쩡하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생도 어떻게 살았을지 뻔히 보이는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공부에 손을 놓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공부에 손을 놓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부드럽게 언어적으로 수정을 해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더욱 전문적인 어조로 바꾸면서도 가능한 한 형식적인 어조는 지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모의 행동과 동생의 과거를 재구성한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구성된 내용이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단어와 문장 구조를 조정하였습니다. 과거를 재구성한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구성된 내용이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단어와 문장 구조를 조정하였습니다. 올라오고서부터 저희 남편을 자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자영업자이며 바쁜 일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이모는 자기 편할 때마다 불러내며 안달이 났었습니다. 이 이모는 늘 저희 남편을 자기 밑으로 생각하는 듯이 보였으며 같은 집안 사위의 동양 사람이라서 그런지 가족 간 위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는 듯이 보였으며 같은 집안 사위의 동양 사람이라서 그런지 가족 간 위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이모는 세차 일을 하는 저희 남편을 늘 자기 멋대로 규정하고 무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동생이 학창시절에 어땠을지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세차 일이라는 것은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그냥 사람이 멀쩡하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생도 어떻게 살았을지 뻔히 보이는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공부에 손을 놓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생도 어떻게 살았을지 뻔히 보이는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공부에 손을 놓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도 이 이모의 행동과 동생의 과거를 재구성한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구성된 내용이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단어와 문장 구조를 조정하였습니다.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단어와 문장 구조를 조정하였습니다. 행동으로 인해 결국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남편이 제부를 도와준 것까지 말이죠. 아버지로부터 진실을 듣게 된 제부는
그제서야 술이 번쩍 깬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속이는 건 아닐까 싶어 눈치를 쓱 하고 보던데 거짓말을 할 분위기는 아니니 아버지의 모든 말이 사실임을 알고 충격받은 모습이었죠. 쓱 하고 보던데 거짓말을 할 분위기는 아니니 아버지의 모든 말이 사실임을 알고 충격받은 모습이었죠. 자네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박서방이 가만히 있을지 모르겠네. 자기 돈 돌려달라고 하면 빌린 사람이 내놔야 하는 거지. 뭐 어쩌겠나. 자네가 이렇게까지 안 했으면 내가 박서방 뒤에서 말려보기라도 하겠는데 자네가 이렇게까지 안 했으면 내가 박서방 뒤에서 말려보기라도 하겠는데 이제는 나도 그럴 명목 없네. 이렇게 개망나니 짓을 했는데 내가 박서방에게 뭐라고 부탁하겠어? 그리고 자네도 또 은영이도 이번 기회에 쫄딱 망해서 그 썩어 빠진 정신머리 고쳐야 되겠어. 그 돈 해결 못한다고 죽기야 하겠나. 법이라면 누구보다 잘 아는 자네인데 했어. 그 돈 해결 못한다고 죽기야 하겠나. 법이라면 누구보다 잘 아는 자네인데 파산 신청을 하던 구제를 받든 무슨 수가 있겠지. 제부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에 지레겁을 먹은 듯 보였습니다. 정작 남편 입에서는 돈 내놓으라는 말을 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아버지, 혹시 형님이 돈을 돌려달라는 말을 한 겁니까? 방금 전에 그런 사인이라도 주고 받으신 거예요. 정말 형님이 당장 돈을 돌려달라고 할까요? 한 겁니까? 방금 전에 그런 사인이라도 주고 받으신 거예요. 정말 형님이 당장 돈을 돌려달라고 할까요? 사인 그런 건 모르겠네만 전에도 직접 보지 않았나. 자네, 박서방이 우리 가족 되고 나서 그런 표정 지은 적 봤어. 난 그렇게 굳은 얼굴 처음 봤네. 무슨 소리를 해도 항상 허실실 거리던 사람이었는데 거기다 박서방이 주먹 꽉 쥐고 있었던 것도 봤지. 허실실 거리던 사람이었는데 거기다 박서방이 주먹 꽉 쥐고 있었던 것도 봤지. 자네가 박서방이 그렇게 자부심 있어 하는 자기 직업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있나. 나도 내가 보는 관점에서 설명하는 거지만 나 말고도 어느 누가 돈 빌려주고 그런 소리 듣고 싶어 하겠어. 하지만 나 말고도 어느 누가 돈 빌려주고 그런 소리 듣고 싶어 하겠어. 나 같으면 진작에 다 밝히고 내 돈 돌려달라고 했을 거야. 내가 압박해서 쐐기를 박듯이 말을 하자 제부와 동생의 표정은 급격히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세차를 마치고 올라왔죠.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세차를 마치고 올라왔죠. 제가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어줬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던 남편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뒤를 돌아봤더니 제부가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키지도 않은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다짜고짜 잘못을 비하는 제부를 보며 남편도 많이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저와 친정 부모님 얼굴을 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 듯 보였죠. 그러다 제부가 하는 말과 아버지의 표정을 보곤 무슨 일인지 알겠다는 표정과 함께 의미심장한 눈빛을 드러냈습니다. 다 들었다고 하니까 내가 동서한테 부정을 못하겠네. 알겠다는 표정과 함께 의미심장한 눈빛을 드러냈습니다. 다 들었다고 하니까 내가 동서한테 부정을 못하겠네. 그러면서도 이번에 도움 주시면 제가 곁에서 변해가는 모습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풀신 도움 당장 카프라는 말은 제발 좀. 제가 상황이 되면 당장 갔겠는데 제 상황 직접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글쎄 그런 말 들어도 굳이 내가 내린 결정을 바꿔야 되겠다는 느낌이 오질 않네.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글쎄 그런 말 들어도 굳이 내가 내린 결정을 바꿔야 되겠다는 느낌이 오질 않네.
어쨌거나 동서는 못 주겠다는 소리인 거지.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법적으로는 문외한이라서 이럴 때 변호사를 써야 하는 거지. 근데 내가 아는 법무법인은 동서 내 회사밖에 없는데 동서 몸담고 있는 곳에 맡겨도 되는 건가? 그러면 동사가 좀 곤란해지는 거지. 근데 동서 몸담고 있는 곳에 맡겨도 되는 건가? 그러면 동사가 좀 곤란해지는 거지. 이번에 손해배상도 문제가 됐는데 가족한테 소송까지 당하고 그러면 거기다 재판 과정에서 내가 유리하려면 동서가 한 말들도 다 증언해야 할 거 아니야. 형님, 사실 이런 건 재판 가실 일은 아니에요. 그 애초에 형님께서 소송하시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라고요. 재판 가실 일은 아니에요. 그 애초에 형님께서 소송하시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라고요. 제가 상환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또 빌린 돈도 어찌됐건 아버지께 받은 거라 또 상환 날짜에 대한 정확한 표기도 없고요. 그래도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소송 걸면 지금 동서 상황에서는 안 좋은 거잖아. 회사 측에서나 동서 변호사 평판으로 써놔. 동서 상황에서는 안 좋은 거잖아. 회사 측에서나 동서 변호사 평판으로 써놔.